삼선 시장이 물러나면서 무주공산이 되는 충주시에 후보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에 출판 기념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잡고 AI 페스타를 열었습니다. AI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퇴근하던 50대 여성이 차량과 함께 사라진 지 40일이 넘었습니다. 강력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경찰이 뒤늦게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6개월 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3선 연임으로 무주공산이 될 지역은 일찌감치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기령 시장이 3선으로 더는 출마할 수 없게 된 충주에서는 출마 선언에 또 출판 기념회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명환 충주시의회 부의장이 충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기령 시장의 3선 연임 제안에 따라 현재 프리미엄이 사라진 내년 선거에 첫 공식 출마 선언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 가운데 가장 젊은 40대 초반입니다. 충주가 키워낸 청년 후보 광명환이 앞장서겠습니다. 정치 세대 교체를 통해 충주시를 더 역동적이고 다시 뛰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출판 기념회도 잇따릅니다. 정용근 충주 인구와 미래 포럼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충주를 탐방한 내용의 북 콘서트를 오는 28일 개최하고 이태성 새로운 충주 포럼 대표도 다음 달 출판 기념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많은 후보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거론되는 후보군은 8명입니다. 민주당에선 노승일 지역위원장과 김경욱 전 국토부 차관, 맹정섭 전 위원장과 우건도 전 시장 등 6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정영근 전 충북경찰청장과 김상규 전 충청북도 국장 2명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이우종 전 행정부지사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선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각 당의 공천 룰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당내 후보를 정하기 위한 경선을 어떻게 할지, 당원과 일반 국민의 비율을 얼마나 할지에 따라 후보들마다 계산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현역 시장과 국회의원 등 그동안 선거에서 우위를 보인 만큼 조직과 안정성에 기대를 걸고 있고, 민주당은 1,100여 표이긴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처음으로 앞선 만큼 정부와 여당 지지율을 바탕으로 변화를 내걸고 있습니다. 한편 도지사 출마를 밝힌 조기령 충주시장은 올 연말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내년 2월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오송 참사 추모조 형물 예산이 도의회 예결위에서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오송 참사 추모조 형물 예산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상임위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예결위는 사업 타당성은 깊이 공감하나 장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영환 지사는 심사에 앞서 예결위원들을 찾아가 장소는 추후 협의하도록 단서를 달아 조건부라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여는 세상을 펼쳐놓은 AI 페스타가 개방됐습니다. 충북 최초의 AI 디지털 축제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손잡고 함께 마련한 행사인데요. 로봇부터 양자 컴퓨터까지 AI 관련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잠시 뒤 피아노가 스스로 연주를 시작합니다. 얼굴 표정에 따라 AI가 현재 감정을 파악하고 걸맞은 분위기로 즉석에서 작곡까지 한 겁니다. 방금 전에 처음 봤는데 이거 실제로 있는 곡인 줄 알았는데 AI가 작곡한 거라고 하니까 좀 놀랐어요, 되게. 라이더 센서로 사람을 인식하며 제주도 부리는 로봇 개와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가 돌아다니고 주차를 대신해주는 납작한 로봇은 빈칸을 찾아 한 쌍으로 움직입니다. 일상이 된 AI 세상을 한 곳에서 만나는 AI 페스타가 청주 오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AI 호스트가
행사 진행을 대신하고 내빈 축사 순서에도 AI 아바타가 등장합니다. 저는 AI 대전환 시대를 이끄는 충청북도지사 김영환입니다. 과학기술부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함께 연 충북 최초의 AI 디지털 축제로 50여 개 기업과 기관,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충북 AI 현 주소를 살펴보고 나아갈 바를 함께 나누는 장입니다.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충청북도를 AI의 중심으로 만들어야겠다. AI 혁명에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 기업들로서는 AI가 바꿀 내일을 소개하며 기술을 뽐내는 기회가 되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휴머노이드를 몇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들은 사실 미래가 아니고 이미 현재라고 생각을 하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AI와 양자 컴퓨터 역시 유용한 일상의 도구로 소개됩니다. 위급한 환자의 CT를 찍은 즉시 보고 처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일례입니다. 이제 촬영을 하고 연산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바로 그 즉시 찍은 다음에 바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충청북도는 AI 페스타가 산업 현장에 AI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를 정말 새로운 신사업으로 천명하는 그런 자리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 이런 아낌없이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편 충청북도는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부장 산업의 AI 전환을 앞당기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퇴근하던 한 50대 여성이 차량과 함께 실종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전담 수사팀을 꾸렸는데요. 강력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의 초동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효정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행정복지센터가 마을 이장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실종된 차량을 찾는다는 내용인데 차종과 색상, 차량 번호까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40일 넘게 행방을 알 수 없는 실종자가 몰던 차량인데 발견하면 즉시 알려달라는 겁니다. 실종된 차가 있다고, 이런 차가 있으면 협조 바른다고, 수사 협조 바른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16일. 혼자 사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딸의 다급한 신고였습니다. 실종된 50대 여성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건 신고 이틀 전인 지난달 14일. 청주시 옥산면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였습니다. 이날 저녁 여성은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회사에서 퇴근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안 됐어요. 뭐가 특이했어요. 우리도 뭘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똑같았어요. 하나도 없었어. 근데 이상한 게. 이 차량은 9시간 뒤인 이튿날 새벽 회사에서 17km 떨어진 청주시 외화동의 한 도로 CCTV에 포착된 것을 끝으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여성이 몰던 차량은 이곳의 도로에서 CCTV를 통해 포착된 것을 끝으로 40일 넘게 행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얘기만 헤매기만 했는데 저쪽을 자꾸 벌써 오늘까지 감춰놨다고 봤어. 경찰은 신고 접수 36일이 지난 22일 형사기동대 등 50여 명을 투입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강력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전 연인인 50대 남성을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실종 당일 자신의 사업장에서 퇴근한 뒤 새벽에 귀가했는데 조사해보니 이날 여성 회사 주변 도로를 여러 차례 오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당일 행적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한 달이 지나서야 집중 수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계속 추적을 했지만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아 심도 있는 집중 수사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 인원을 조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의 차량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미호강 일대 저수지와 야산 등의 헬기와 수색견을 투입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음성군 대소면 화학물질 노출 사고와 관련해 주민 건강 영향조사가 실시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에 의뢰해 화학사고에 노출된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 영향조사를 앞으로 6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4일 동안 음성군 대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되며 이후 전문 의료진의 문진과 혈액검사, 폐기능 검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음성군이 대소면 화학물질 누출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2차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서 221가구에 1차 지원금 6,710만 원이 지급된 가운데 추가 피해를 신고한 79농가에 각각 30에서 40만 원씩 재난지원금 2,4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최종 피해 조사를 완료하기 전에 음성군이 긴급 지원한 것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가 나오면 별도의 피해 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야생 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던 병이 축산의 메카 충남까지 확산되면서 전국으로 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기웅 기자입니다. 당진시 송산면의 한 돼지 농장. 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초동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총 463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이 농장에서는 지난 17일에서 18일 2마리가 처음 폐사한 데 이어 일주일 뒤 4마리가 더 폐사했습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가 폐사 축 1마리와 같은 우리에서 키우던 돼지 등 14마리를 검사한 결과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 즉 ASF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양성 개체들이 전부 다 합천에서 입식한 돼지들입니다. 해당 농장을 출입한 모든 역학 관련 농장들에 대해서 계속 추적 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와 멧돼지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질병으로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의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당진시와 인접 3개시군 돼지농장 313곳과 주변 도로를 소독하는 긴급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전국 모든 돼지 농가에 48시간 동안 일시이동 중지 명령이 발령된 가운데 축산 농가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가 아닌 충남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인근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국 확산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 농가만 발생해도 최소한 한 역학 관련 농가가 100여 농가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농장이 87호 그리고 이제 기타 시설까지 하면 112곳이 나왔는데 충남도 내 돼지 사육 두수는 242만 마리로 전국의 2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진에서는 120개 농가에서 31만 5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규입니다. 충북 대부분 지역에 겨울비가 내린 가운데 소백산 국립공원에는 이번 겨울 들어 첫눈이 내렸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어제 새벽 제2연화봉 대피소 인근에서 첫눈이 관측됐고 오후 3시까지 내린 눈은 3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겨울 첫눈은 지난해보다 이틀 빠른 가운데 소백산에는 내일 다시 눈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700억 원대 판돈이 오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홀덤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50대 총책 등 8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의 홀덤펍 업주들을 중간 관리자로 두고 회원들을 모집했으며 약 3년 동안 이 사이트에 입금된 도박 자금만 7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34억 8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권을 넘겨받은 나머지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F-35A 전투기가 그제 오후 6시 40분쯤 야간 비행훈련을 하던 중 청주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조종사를 비롯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투기는 착륙 직후 활주로에 멈춰선 상태에서 앞바퀴가 접혀 기체 앞부분이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공군은 비행 중 유압계통의 이상 신호가 감지돼 비상 착륙했다며 앞바퀴가 접힌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료에서 분만까지 가능한 이동형 산부인과 차량이 충북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충청북도와 정부사업단 그리고 고려대 안암병원은 어제 임신부 진료와 면역 영양검사 또 분만과 수술이 가능한 이동형 산부인과 차량을 시연했습니다. 이 차량은 내년에 산부인과에 가기 어려운 농촌 지역을 돌며 임신부를 진료하고 고위험 산모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난 7월부터 인구 감소 지역에서 운영한 이동진료 서비스에 주민 416명이 참여했으며 92점의 평균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친환경 일라이트 제설제를 올해도 활용합니다. 영동군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친환경 일라이트 제설제 50톤과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1,120톤을 비축하고 제설차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은 일라이트 제설제는 염화칼슘보다 부식과 환경 피해가 적어 도로와 하천 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주시가 빗물화수관 정비공사로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임광사거리에 임시 회전교차로를 운영합니다. 충주시는 교차로 일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신호체계를 회전교차로 방식으로 임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회전교차로에는 노면 유도선을 설치하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요원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4급 국장과 5급 과장 자리를 늘리려던 제천시의 조직 개편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민원복지국과 관광시설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